미도 거의 없어요. 왜? 영국은 식민지를 삼는 지역을 한 지역에 모르는 거야. 집중해야 관리가 편하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집중을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영국은 동북아시아까지 올 수 있는 힘이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거라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는 여기 그려지지 않지만 프랑스는 횡단 정책에 의해서 아프리카를 동에서 서로 이렇게 식민지를 삼았습니다. 식민지를 삼았고 인도 차이나 즉 동남아시아까지 점령했어요. 그리고 동북지방으로는 없습니다. 왜? 더 이상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국력이 딸려요. 식민지를 초창기에 하나 두 개를 가질 때까지는 해도 수익이 창출돼. 근데 식민지 국가를 10개, 20개를 가지면서부터는 수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적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유지비가 들어. 그래서 1차 세전, 2차 세전 패전한 다음에 서양 국가들이 다 독립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뭐 인권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수지가 안 맞아. 예. 자, 지금 김정민 박사님이요. 인권을 존중해서가 아니고 수지가 안 맞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분명히 동남아 먹고 그러니까 이제 버마까지 먹고 그다음에 이제 태국하고 사이에 이제 베트남이 있으니까 베트남을 프랑스가 먹고 그다음 줄로 이제 아편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중국을 먹으러 왔잖아요. 그죠? 분명히 아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먹으러 온 거란 말씀이에요. 중국을 먹으러 온 건데, 예? 그런데 이제 다간 먼저도 말씀드린 그런 이제 사연이 벌어졌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시켜준 이유는요. 자, 오늘이요. 파고다공원을 제가 갔었어요. 파고다공원을 갔었는데, 예, 날가 좀 뭐 지긋한, 예? 이제 서양인이 이제 탑 앞 그 정자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탑을 향한 정자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연기 비슷한 걸 했었어요. 이제 그랬을 때에 이제 제가 물었어요. 예? 이 땅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Do you know the meaning of this place? 이러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안다 이거예요. 그래 뭐냐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제 Heroes Place 그러더라고요. 영웅들의 장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반하고 이제 제가 이제 재밌게 그냥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그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 예, 이제 조선이 일단 일본한테 맥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조선 사람들이요 엄청난 정신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동학혁명 하든지 아니면 동학난 하는 그 동학이요. 그 동학 때 손병희 선생님이 총사령관이셨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봉준 예? 그 장군님은 이제 전라도 사령관님이고요. 이제 그랬을 때에 손병희 하여간 예? 그 선생님은 포위망을 뚫고 이제 함경도 쪽으로 이제 피신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전라도 병력들은 소백산맥 밑으로 해서 남쪽으로 피신을 오고 그래 남쪽으로 피신을 오는 사람들은 이제 다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손병희 선생님하고 해월 선생님 살아남는 거예요. 예? 살아남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예? 이 도저히 뭐 이렇게 무력 투쟁 가지고서는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손병희 선생님이. 예? 왜 이제 요새 뭐 알려진 걸로는 이제 5만 분의 1 지도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총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뭐 이제 우리 재래식 무기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헐지 다 해보고 나서 맥힌 거죠. 맥힌 것도 그냥 맥힌 게 아니죠. 무력 투쟁도 해보고 이제 그랬다가 도저히 대책은 없고 그다음에 그냥 우리가 이제 자부심도 높고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냥 일본한테 지배받을 그런 마음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총칼 앞에 태극기를 들고서 우리는 니들 지배 못 받는다고 대항을 하기 시작한 거란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파고다공원이고 3.1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3.1절인데 중국은 오사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3월 1일하고 5월 4일 한 두 달 늦잖아요. 근데 그때에 우리 조선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가지고서 총칼 앞에 맞선 그 모습이 이제 그때는 이제
무성 영화로 해서 이제 필름이 만들어졌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만들어진 거죠. 그 만들어진 동영상이 이제 인도 사람한테 들어갔단 말씀이에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대항하는 걸 보고 놀래 자빠진 거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인도는 300년 넘게 영국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300년 넘게 자기네들은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가 일본 지배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야말로 무기도 없이 태극기 가지고서 총칼 앞에 대며드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그냥 감격들 한 거죠, 인도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이제 인구가 적으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 총칼 앞에 이제 괴멸이 됐는데 이 인도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영상 가끔가다 텔레비에서 나오는 장면 보면은 쭉 이제 이를테면 영국 지휘받는 이제 군대가 이제 계속 총을 쏘는데 이제 어깨동무하고서 1열 덤벼들다 쓰러지면 2열, 3열, 4열 계속 덤벼들면서 덮쳐버리잖아요. 그냥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사람들한테 독립을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캔디가 그 옷을 입고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만나러 당당하게 딱 들어가는 장면이 연출이 된 거죠. 그 인도가 독립되는 게 이제 약속이 되면서 그 뭐 버마도 마찬가지고 또 남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정치적 독립을 얻기 시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정치적 독립을 얻게 되는 그 방아쇠를 당긴 게 바로 파고다공원 3.1운동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사람들이 정치적 독립을 얻게 만든 세계적 성지라는 말씀이에요. 파고다공원이. 그거를 오늘 영국 사람이라는 노인네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난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영국 영감이 이제 그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바로 오늘 파고다공원에서 주고받았어요. 영국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휘둘리는 바람에 우리가 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맨입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자부심 높고 기백이 넘쳐 흐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당장 내 가슴 속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정민 박사님 가슴 속에도 그런 게 있는 걸로 느껴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반갑고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이제 김정민 박사님 이 얘기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냥 이건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그 이제 변희재 변희란 분이 이제 이렇게 뭐 자꾸 저 뭐냐 저 박사기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냥 뭐 아주 잘 이렇게 넘기시는 거 보고 아주 그것도 이제 아주 기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사실상 박사라는 게요. 우리나라도 그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가 대학 뭐 들어가거나 요럴 시점에서는요.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박사가 없었어요. 그래 박사가 없는데 어떻게 박사를 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사들이 스스로다가 이제 박사를 갖자고 하고서 이제 스스로 박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서 그걸 구제 박사라고 그래요. 구제. 근데 나는 뭐 구어물자 하는 구제의 구제 박사 가지고 이제 옛날 구자식으로 해서 구제 박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제 박사들이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그 구제 박사가 5명이 이제 사인을 해야 이제 신재 박사가 만들어진단 말씀이에요. 그게 얼마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제 중후반 들어가면서 이제 미국 박사들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지식 퍼져나가고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은 전부 이제 구제 박사로 해서 그냥 이렇게 박사학위, 그냥 이렇게 이제 박사학위를 그냥 가진 거죠. 그럼 어떻게? 첫 사람들은 그렇게 갖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5명이 사인해야 이제 새로운 박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요, 이 한국 박사가 미국 박사 따기보다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요, 미국 박사들은 교수들이 논문 강의를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논문이 지금 이 논문은 이런 내용, 이 논문은 이런 내용, 이 논문은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 논문이 이런 내용인데 이 논문에
내용은 이렇고 여기서 더 연구할 건 이런 분야니까 이런 분야로다가 논문 써봐라. 이렇게 교수가 논문 강의를 해주는 바람에 이제 그 강의 듣고 나서 이제 마지막 논문 쓴 그 얘기 속에서 논문 제목 정해서 쓰는 거는 거의 이제 교수의 심에 의해서 이제 연속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는요, 교수가 논문 강의할 수 있는 교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박사과정 학생이 이 논문을 스스로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미국 박사 따는 것보다 뭐 10배, 20배 더 힘든 게 살짝은 국산 박사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용을 보면 빈약한 것 같지만은 그게 빈약한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노력으로 치면은 이를테면은 그라운드 제로, 그러니까 그라운드 제로 뭐라 그럴게, 하여간 이제 그냥 그러니까 평지에서 이를테면 110m를 올라갈 때에 이 국산 박사는 평지서부터 110m를 다 지심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근데 미국 박사는 100m에 있는 교수가 10m 올라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산 박사는 110m로 올라가는 거고 미국 박사는 10m만 올라가는 거예요. 100m 레벨까지는 100m의 높이까지는 교수가 올라가서 다 강의해주고 거기서 10m만 싹 올려줘서 이제 박사 주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박사가 질이 높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 노력하는 양이나 이런 걸로는 국산 박사가 10배, 20배 힘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 과정을 이제 나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몽골 말씀하실 때 아이 뭐 대충 그렇게 돌아가나 보다 그러고 설사 논문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그 노력의 강도는요 미국 박사하고 견줄 수 없이 많이 노력하신 거를 갖다가 느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김정민 박사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쭉 강연하는 그 강연 내용을 들어가면서요 박사 논문 주제가 될 만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김정민 박사님이 만약에 지도교수라고 한다면은 지도교수로서 대학원생들한테 너 이거로 논문 써봐, 너 이거로 논문 써봐 하고 논문 제목 갈라줄게 10개 된다면은 그건 다 살짝은 김정민 박사님이 살짝은 일본 연구자로 해서 이 발표해도 상관이 없는 박사 논문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지도교수가 논문 제목을 준 거는. 근데 자기가 이제 공부해가지고서 논문 그 센터에서 논문 제목을 찾아낸 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일본 연구자가 이제 연구원 사람이 이제 되겠죠. 근데 교수가 테마를 줘버리고 나면 그건 교수가 일본 연구자로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벌써 박사 10명 이상을 배출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고 또 내 상식으로는 본래 논문이라고 그러는 게 글쎄 나는 이제 이공계 쪽을 늘 접해서 그런지 다 남의 논문 공부하는 거고요. 자기 거는 딱 문장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창조적인 처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뭐 흔히 오리지널리티 그러잖아요. 딱 한 문장만 자기 생각이면 그건 박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사까지는 논문 써보는 흉내내는 거고 실제로는 오리지널리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논문 자체가 살짝은 99.99%는 남의 거 베껴놓는 거예요. 그러나 0.1%든 0.1%든 마지막 한 문장이 자기 아이디어면은 그 한 문장 가지고서 박사가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일단 이제 변희재님 그분은 그런 일테면 학문의 세계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99% 베껴놓고 한 문장만 자기 거면 박사인 줄을 모르고 이거 베꼈네 저거 베꼈네 하고 막 이렇게 말 붙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이건 그냥 별로 이렇게 마음에 그러니까 제 귀에는 그게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김정민 박사님 말씀하실 때 저거 논문감 된다, 저거 박사 논문감 된다 하는 게 여러 개 있었어요. 제 눈에는 적어도. 그러면 그 주제를 갖다가 박사과정 대학원생한테 이걸로 논문 써보시오 하고 주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거 다 스타디 해가지고서 이렇게 결론 내리면은 거기서 문장 틀 봐주고 또 틀도 또 뭐 다 혼자서 이렇게 하기 어려우면 이제 이를테면 석사과정 좀 붙여서 이렇게 이제 참고 논문 다 이렇게 이제 쓰게 하고 뭐 이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지 100% 혼자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논문이라는 게. 그럼 이제 그런 게 부실한 데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노력은 10배, 20배 더 하면서도 좀 부실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예? 좀 이렇게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하여간 프로그램으로다가 이렇게 리포트 같은 것도 이제 남의 거 베낀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요새는. 근데 근데 이제 일테면 그냥 100% 남의 거 리포트 그냥 100% 베껴내는 식으로 이렇게 베껴내는 거랑 그래도 자기가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글 써내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 정도 구별 정도면은 뭐 정직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여간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는 이제 참고 삼아서 지금 한번 다른 분들도 들으라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 좀 첨부를 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오늘은 정말 이제 마무리 짓게요.